번째 주제입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 차명 계좌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착수가 됐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습범이라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는데 이춘석 의원이 받은 의혹들을 정리해 볼까요? 워낙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자기 계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미공개 정보나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면요. 지금 이춘석 의원이 거래를 했던 종목이 네이버와 LG CNS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을 보면 이제 얼마 전에 국가대표 AI에 선정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뭐 네이버 클라우드 그리고 LG AI 연구원 이렇게 주관사가 이렇게 나오면서 어떻게 딱 이 기업에 딱 투자를 할 수가 있었을까? 또 조금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 단타를 치고 막 하시는 분이 어떻게 보면 공직자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크고, 얼마 전에 주진우 의원이 본 시장법과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던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초단타로 이제는 민주당 탈당까지도 하는 모세가 나왔는데, 정말 어떻게 본다면은 주식을 되게 빨리빨리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되게 웃기지 않나.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은 진짜 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저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법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거는 쉽게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나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하려고 해도 우리는 한정된 정보나 이런 부분을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춘석 의원은 약간의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인공지능 정책 총괄 핵심 분과장으로 역할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이런 종목을 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부자 정보로 이용해서 수익을 챙기고 있었지 않았나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어느 정도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탈당만 해서 끝날 게 아니라 확실한 징계나 이런 모습세는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죠. 김남국 의원이 코인 이슈로 인해서 그때 또 초단기로 탈당하면서 꼬리 자르기를 했고, 징계 같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코인 김남국 선생님 뒷장 넘겨보시면요.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과거 정권에서도 흑석 김의겸이라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도 있었잖아요. 계속적으로 부동산 투자나 계속적으로 문재인 정권 때 하지 말라고 했던 대변인이었었는데, 그런 부분에 정부의 목소리를 내는 입장이 자기는 투자를 해버리고, 그것도 대출을 거의 다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거는 좀 어떤 국민을 교과서죠. 너무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건데 힘없는 사람들은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저 때는 또 대출 규제나 이런 양문석 의원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출 받을 수 없는데 다들 새마을금고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게 우리 남들 너네는 하지 마 하면서 자기네들은 다 하면서 어떻게 이득을 챙기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법안이 너네를 더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법안이야라고 하면서 자기는 돈을 챙기고 있지 않나. 이거는 저는 정말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또 이번 정권에서 또 한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흑석 김의겸 선생님 다음으로는 이제 코인 김남국 선생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60억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분이 투자했던 부분, 코인이 어떤 거냐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우리가 이런 코인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 워낙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나 이더리움 투자나 이런 거는 말리지도 않습니다. 왜냐? 워낙 큰 종목이고 이런 종목들은 글로벌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데, 이분이 투자했던 게 위믹스라는 코인이에요. 이건 위메이드,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코인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샀는지 이것도 내부자 거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이번 정권에서도 한 자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계속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나만 알고 있는 정보로 이렇게 수익을 챙기고 돈을 벌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구나. 어떻게 보면 법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쉽게 넘어가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도 좀 강력한 제재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냥 탈당으로 끝나면 언젠간 또 다음 정권이나 몇 년 뒤에 또 이제 국회의원 하고 아니면 다른 정권이 또 바뀌고 또 민주당 정권일 때 또 한 자리를 하는 모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결코 쉽게 넘어가면 안 된다. 김남국 그리고 김의겸 이런 사태가 다시 한번 이뤄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 자금이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이것도 정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탈당하거나 직을 사퇴한 이후에 사라졌다가 잊혀질만 하면 다시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데 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을 또 한 자리씩 차지를 하셨습니다. 지난 정권에 정말 큰 문제를 일으켰었던 그 두 사람인데 다시 이번 정권에 새만금 네, 그렇죠. 김의겸 흑석 김의겸 선생님은 새만금 뭘로 들어오신 거죠? 그것도 새만금 그 기억이 안 나는데 차관급의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걸 그 자리에 또 다시 앉힌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만큼 인재 풀이 없나,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왔던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앉힌다는 거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금의 출처부터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 헌법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전 재판관 역시도 그 방배동에 있는 땅을 그 구매했던 시점이나 그런 자금 같은 경우들도 굉장히 그 좀 불확실하고 베일에 쌓여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불법 대출이겠든지 아니면 지금 이 같은 경우는 김남국 코인 같은 경우는 위믹스가 결국에 그때 당시에 그 게임사들이 뭐 메타버스, NFT 이런 것들로 굉장히 좀 흥하게 되면서 코인들을 막 이렇게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정치 자금으로 이것을 좀 준 게 아닌가. 이런 의혹들도 나왔을 정도였거든요. 80만 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고치 가격으로 대비를 했을 때 60억 원 재산을까지도 불렸었던 그 시점이 있었는데 근데 본인의 재산을 신고했을 때는 15억 원으로 2023년 기준으로 신고를 했단 말이죠. 근데 코인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거 합치면 100억입니다, 거의. 이미 그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요. 법에 이렇게 법을 미꾸라지처럼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위믹스를 매도했던 시기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직전에 바로 인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의 어떤 그런 직을 활용해서 사적인 재산을 축적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의 민낯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진짜 이번에 특검이 필요합니다.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제일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특검 뭐 계속적으로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특검이라는 것도 쉽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이제 국회에서 추천을 받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특검이 쉽게 끝날 가능성이 있냐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계속적으로 국민들이 잊혀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잊혀지니까 김의겸이 나오고 김남국이 나오고 이런 모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관심을 갖고 있고 해명하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들 외에도 많습니다만 일단 김의겸, 김남국, 또 양문석, 이춘석 이들을 다 잘 기억하고 그 내용에 대한 확실한 특검, 과거에 정말 그 긴 조사를 했던 김건희 여사의 내용들, 뭐 그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조사가 끝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계속적으로 하는데 근데 망신주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슈를 몰아가고 이춘석 묻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춘석 같은 경우는 더 대단한 거죠. 왜냐면 자기 근무 시간에 계속적으로 저렇게 사적으로 단타를 치고 있고 말도 헷갈렸어요. 김남국은 이모님이 누구냐. 제일 웃긴 거는 저는 극한 직업으로는 민주당 보좌관들이 되게 기특한 직업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것도 뭐 계좌가 보좌관 거 핸드폰을 잠깐 자기가 모르고 가져갔다라고 했는데 그걸로 이제 매매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진짜 보좌관 그 얘기만 들었을 때 그게 진실이다 봤을 때는 보좌관 핸드폰은 마음대로 사용을 해도 되는 거구나라고 인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진짜 정말 극한 직업이다. 정말 민주당 보좌관은
힘든 직업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춘석 의원은 과거에 주식 불공정 거래 처벌 강화법을 발의한 바도 있는 인물입니다. 네. 계속적으로 자기네들이 하지 말라는 거는 다 하고 내로남불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웃기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얼마 전에도 있지 않았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뭐였죠? 그 청문회 할 때도 자기가 낸 법안을 자기가 또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뭐 많습니다. 아, 너무 많습니다. 네. 네,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잠깐 리스트업을 계속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디 뭐 자꾸 블로그에라도. 이런 부분이 저는 진짜 네. 이 법안을 만들 때는 취지는 다 좋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는 그거를 맞습니다. 하고 라임 있고. 옵티머스 역시도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왜 그 당시에 추미애가 나서서 그 검찰 내부에 그 금융 관련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서 아예 그 부서를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거의 칼자루를 자기가 쥐고 있을 때는 다 휘두릅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죠. 자기네 너무 힘들어 이거를 다 바꿔야 돼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너무 프레임을 씌우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지금 들고 있어요. 도이치모터스가 큽니까? 라임 옵티머스가 큽니까? 라임 옵티머스가 엄청 크죠. 예, 그런 부분은 피해자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작 해야 될 거는 다 막아버리고 계속적으로 뭐 도이치모터스나 뭐 이런 계속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걸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적더 저는 좀 답답하다. 네. 항상 말했는데 윤통 때도 안 되지 않았나요? 이런 어떤 포기하고 싶은 마음, 패배의식 이런 것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이런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만 절대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에는 정치에 무관심하시고 행동하지 않으시면 결국에 나보다 더 못한 사람한테 지배받는 추악한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듯이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특검 같은 경우도 그래서 특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것도 좀 국힘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없어요. 아니 지금 김은혜 의원이 차명 재산 특검을 하자 이렇게 지금 발의를 했거든요. 또 근데 네. 해도 만약에 한다고 해도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검이 뭐죠? 특별검사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2명을 선출을 해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2명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그 칼자루가 누구한테 갈까요? 민주당한테 갈까요? 국민의힘한테 갈까요? 그것도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흐지부지하게 끝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춘석 의원은 거의 뭐 사선? 의원까지 했던 분인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이렇게 하면 의혹이 되고 안 되는 거. 근데도 지금도 하고 있고 버젓이 하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내가 이런 건 다 피해 갈 수 있겠구나. 내가 법사위원장이니까 내가 법보다 위에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더 청렴할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이재명이 AI 펀드로 100조 원을 조성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AI 펀드 조성이 대표적인 정책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걸 활용해서 법사위원장은 단타를 치고 있었다는 것. 이건 정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고요. 국민이 나서서라도 이 특검을 반드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뭐 다 장악돼 있다 보니까요. 예. 이대로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대로 추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관심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잊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 나중에 죄 지은 사람들은 다 벌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춘석 의원이나 이런 부분은 진짜 개인 투자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일 짜증나고 제일 답답했을 겁니다. 왜냐면 진짜 우리는 어찌 보면 사실 금투세보다 이게 더 분노 포인트예요. 네, 금투세는 사실 도입해도 돼요. 결국에 나중에는. 근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보의 비대칭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는 수익을 챙기고 누군가는 그런 걸 몰라서 손실이 나고 이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이건 뭐 거의 선행매매, 통정매매나 비슷한 거 아닌가요? 개인 투자자들이 누가 투자를 하고 누가 이젠 코스피 5천일 간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냐는 게 저는 정말 어떻게 본다면 주식 양도세 그것도 어떻게 보면 허탈했지만 이번에 대해서 이춘석 의원에 대한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개선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다 개선이 돼야 진짜 코스피 5천이 가고 6천이 갈 수 있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인 AI 펀드, 그와 관련한 법안들을 주무르는 장의 위치에 있는 이춘석 의원이 단타를 쳤던 것이 적발이 됐고요. 일단 수사에는 들어간다고는 하는데 결국에 이런 행태들, 활기만 도는 거죠. 네. 예, 결국에는 활기만 도는 네. 네, AI 산업 역시도 키우려고 한다기보다는 뭐 나눠 먹으려고 한다는 것들이 물론 그 부가가치적 효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주어집니다만 과연 생산적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면서요. 이렇게 여당 의원들 자체가 일과 투기, 그 경계선이 불분명한 이런 행태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재명 정부는 결국에 15만 원 나눠주더니 증세,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같은 반기업적인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본회의 단타를 시전했던 이춘석 의원과 반증시 3종 세트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어떻게 코스피 5,000포인트를 보낸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코스피 5,000포인트를 위한 첫걸음은 뭐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보실까요? 지금 나와 있는 그 3종의 법을 다 폐지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첫 그럼 짚어주세요. 3종의 법이 뭔지. 첫 번째로는 주식 양도세 관련해가지고 뭐 과세범위나 이런 부분이 50억에서 뭐 10억으로 줄인다라고 하면서 증시가 충격을 줬던 날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는 뭐 중간점이 뭐 30억으로 뭐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예. 하는데 저는 그냥 다시 원상태로 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면 기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법이나 이런 부분을 다 어떻게 보면 바꿔버리고 있고 네. 뭐 10억으로 낮추는 이유도 거의 명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도 뭐 다시 올린다는 얘기는 또 나오죠. 네, 증시에 충격만 줬었던 부분도 있고 예. 워낙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올리는 모습도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좋은 건 국민들의 관심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거래세 인상이 되는 부분인데 이 얘기는 다 안 하고 있습니다. 거래세가 이제 더욱더 조금 0.15, 0.01호에서 0.02로 바뀌는데 약간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연간 단위로 했을 때는 더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나는 거래세를 내고 있는데 왜 나중에 양도세를 가져가냐, 그러면 세금을 2번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를 아예 폐지를 하던가 하나를 뭐 하던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약간의 맞물리는 부분도 있고 계속적으로 기존 법안에서 더욱더 인상만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는 이런 부분 안 해도 세수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우리 인생 사는데 지장이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세수를 더 확보를 하려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그러면서 우리한테 정작 떨어지는 거는 전 국민 25만 원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 법은 뭐 다들 알다시피 노란봉투법,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는 기업들 관련된 가치는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코스피 증시한테는 어느 정도 악재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기업들의 순환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가야 됩니다. 이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해외로 이전을 하던가 어느 정도 살 루트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정작 밑에서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커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법으로 막힌다라고 봤을 때는 좀 더 안 좋은 모세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반증시 3종 세트는 꼭 폐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코스피 5천을 간다라고 하면은 이런 법안 자체를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계속적으로 친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을 더 제시하고 개인 투자자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한테 조금 더 나은 투자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해외 자금이나 이런 유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려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은 정책의 일관성이 아니라 반대로 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까도 나왔던 법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시장 경제의 원칙을 저는 제일 중요시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너네 이익을 많이 보니까 이런 걸 주주한테 계속적으로 강제적으로 친화를 해라고 한다라고 봤을 때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약간의 배당이라는 게 수익이 나야 주는 거잖아요. 근데 배당 관련해가지고 이번에도 분리과세 뭐 얘기가 나올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배당을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기업들, 물론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익이 계속적으로 난다라고 했을 때 회사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배당을 늘리면서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회사라는 게 갑자기 글로벌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연도에는 배당이 조금 나온다고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이나 이런 부분을 준다고 보면은 누가 배당주를 다시 한번 투자를 하냐라고 본다는 거.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를 안 해보고 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법에서 조금 더 시장 경제에 조금 더 해주면서 조금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원금 주고 증세하고 이것이 또 호텔 경제학이라고 채팅창에 돈 주고 가져가기죠 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활기만 도는 그런 대한민국 경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지금 중요한 세계질서 재편 그 협상, 상호관세 등의 협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현명한 좋은 선택을 해야 앞으로 미래가 있습니다. 예, 과연 우리의 경제, 우리의 미래가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추락하게 될 것인지 중요한 분기점에 있는 8월입니다. 오늘 분석 이종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